1945년 9월 8일 미군이 서울에 들어왔다. 미군정은 자신들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숨어있던 친일 경찰과 관리들을 즉각 복귀시켰다. 그러자 국내에서 건국을 준비하던 독립운동가들은 크게 당황했다. 1945년 10월 드디어 미국에 있던 이승만이 귀국했다. 그런데 과연 이승만은 믿고 따를 만한 지도자일까? 비밀이 해제된 미국 CIA 문서. 여기에 충격적인 얘기가 적혀있다. 이승만은 사적인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 이 목적을 추구하면서 그는 자신의 출세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이승만. 그는 아주 일찍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이 선택은 그에게 엄청난 행운을 가져다 주었다. 그 당시 미국 기독교계는 조선의 기독교를 널리 전파시켜줄 조선인 목사가 절실히 필요했다. 목회자가 되겠다는 서약을 하고 조지 워싱턴 대학의 특별생으로 편입되는 특혜를 받았다. 도저히 학업을 따라갈 수가 없었겠죠. 이제 학교를 그 다음에 이제 프린스턴으로 옮기는데 이 과정에서도 미국 장로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 석사 학위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박사 과정에 입학했고, 내가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받는데 하버드에서 나한테 석사를 달라. 아직 거기 석사 마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달라. 그럼 주겠어요? 결국 조선의 기독교를 확산시키려는 미국 교단의 열망에 힘입어 석사와 박사 학위를 한꺼번에 받는 행운을 얻었던 것이다. 그 후 이 명문대 학위들은 그가 출세의 문을 두드리면 그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1913년 이승만은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하와이로 그를 부른 건 친형제나 다름없던 박용만이었다. 박용만은 무장투쟁만이 조국을 독립시킬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진 레지스탕스였다. 하와이에서 독립군 부대를 만들고 사관학교를 설립했다. 오히려 이승만은 일본에 대해 아주 우호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낡은 인습이 지배하는 느림보 나라에서 활발하고 떠들썩한 산업경제의 한 중심으로 변모했다. 미국 신문에다가 일본의 식민 지배가 한국을 발전시켰다고 말하면 미국인들이 한국의 독립을 응원해줄 이유가 있나? 미국과 일본이 관계가 좋을 때는 일본의 조선 지배를 극찬하면서 미국인들의 비위를 맞췄다. 그러나 한국인들과 있을 때는 반일 의식이 강한 교육자로 변신했다. 그는 하와이 한인 사회의 지도자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그러자 이승만은 그들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했다. Follow me blind. 맹목적으로 나를 따르라. 이승만의 첫 번째 목표는 박용만을 지지하는 하와이 국민회를 장악하는 것이었다. 정기적으로 독립운동 성금을 냈고 이로 인해 국민회는 미주 지역 최대의 독립자금 조달처였다. He's taken over as president and the controlling factor in that particular organization because he knew that at least they had some cohesion and they had steady funds coming in for his own purposes. 1914년 7월 14일 이승만은 한인들이 모아준 여학생 기숙사 건립기금 2,400달러로 부동산을 구입했다. 이승만은 자신에게 땅을 판 프레드 베링거에게 그 땅을 담보로 1,400달러를 빌렸다. 그런데 1년 후 베링거가 빚을 갚으라고 하자 이승만은 자기 빚을 국민회더러 갚으라고 떠넘겨버렸다. 마지막에는 자기 소유로 만든 국민의 재산들을 전부 매각해서 목돈을 챙겼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다. 이승만이 장악한 국민회의 공금 집행에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추종자들을 동원해 물증을 빼앗고 입을 막으려고 했다. 이승만은 재정 문제를 제기한 국민의 대의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폭동이나 소요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인물로 고발한 것이다. 그는 법정의 증인으로 나와 미국 판사를 향해 이렇게 말했다. 판사님, 이들은 박용만 패당이며
미국 영토에 한국인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위험한 반일 행동을 하며 일본 군함 이즈모가 호놀룰루에 도착하면 파괴하려는 음모까지 꾸민 무리들입니다. 판사님, 저들을 조처해 주십시오. 믿기 힘들겠지만 이건 실화다. 그해 3월, 한국에서도 독립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하지만 일본은 무자비하게 진압했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되고 처형됐다. 수많은 민중들이 만주로 건너가서 독립군이 되었고 홍범도 같은 무장투쟁의 지도자들은 독립군 부대를 이끌고 국내로 진격하며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다. 저명한 독립운동가들은 중국 상해에 모여 임시정부 수립을 준비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을 만들고 그리고 독립운동의 최고 지도자를 선출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 임시정부 구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국내 기호파 개신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자기들과 교분이 가까운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건 이승만을 쉽게 꼽을 수가 있었죠. 순식간에 대통령이 된 이승만. 제일 먼저 임시정부의 돈줄부터 장악하려고 했다.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립하고 독립운동에 쓰겠다며 국채를 발행해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정부에서 거둔 돈도 전부 넘기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기호파 세력이 아닌 정부 요인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승만은 집요했다. 상해에 파견한 자신의 신복 안현경을 통해 기호파 세력을 움직이며 재정권 장악을 추진했다. 1920년 3월 결국 독립성금을 둘러싼 갈등은 이승만의 승리로 끝났다. 1920년 6월 샌프란시스코에서 덜컥 미국 수사관들에게 잡혔다. 당시 미국은 부도덕한 성관계를 목적으로 주 경계선을 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수사관들은 집중 조사를 벌였다. 사태는 심각했다. 일단 대통령 환영회의 불참을 통보하고 그 이유는 비밀이라고 둘러댔다. 재판은 하와이에서 받게 해달라고 사정했다. 호놀룰루에 도착하자 백인 유력 인사들과 접촉했다. 이승만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왔던 백인들, 이 박사는 절대 그럴 뿐이 아니다 라고 보증을 해주었고 위기 상황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일본은 만주 일대의 독립군을 초토화시키겠다고 대규모 병력을 출병시켰다. 홍범도와 김주하진은 부대를 이끌고 청살리 일대에 집결했다. 죽음을 각오한 3천여 명의 독립군들. 그들은 3만 5천 명의 일본군에 맞서 6일간의 대격전을 벌였다. 이 전투에서 독립군은 일본군을 완벽하게 박살내는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러자 일본군은 조선인 민가들을 습격하며 소름 끼치는 대학살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바로 이런 중요한 시점에 이승만이 상해로 왔다. 일단 모두가 환영을 해주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나자 임정 요인들은 하지만 이승만은 모조리 거부했다. 임시정부 수립 후 한인들은 독립성금을 냈고 그런데 이승만이 끼어들어 브로커 역할을 했다. 독립전쟁 준비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면 어떻게 될까? 이승만으로서는 정부에 보내야 할 돈을 더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다. 임정 요인들 사이에서 그런 매우 건설적인 공감대가 확산됐다. 정부 핵심 요인들은 이승만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결국 상황은 파국으로 치달았다. 그렇게 임시정부를 쑥밭으로 만들어 놓고 이승만은 미국으로 돌아가 버렸다. 1924년 상해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임정을 개혁하려는 독립운동가들이 의정원의 실권을 장악한 것이다. 독립운동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이승만의 대통령 권한부터 정지시켰다. 미국에서 이 소식을 들은 이승만. 독립운동의 자금줄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다. 임시정부는 즉시
칼을 빼들었다. 그 뒤 임정은 새 출발을 하려고 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장제스 총통은 한국의 레지스탕스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임시정부가 독립운동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한 것이다. United States of America was suddenly and deliberately attacked. 이제 일본이 미국의 적이 되자 화려한 변신을 했다.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분투하라. 나와라. 일본의 식민 지배가 조선을 발전시킨다고 극찬했던 이승만. 반일 항전의 투사로 변신한 것이다. 이때 임시정부는 연합국의 일원으로 대일전에 참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찾아왔다. 미국의 전략 첩보국이 한국인들을 대일전에 활용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임시정부의 활발한 움직임에 이승만은 초조해졌다. 연합군 총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 태평양의 황제였다. 일본이 항복하면 한국 문제 실권도 그가 쥐게 된다. 그는 소련을 싫어하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였다. 이승만은 맥아더를 공략하기로 결심했다. 원자폭탄을 맞자 일본은 예상보다 빨리 항복을 선언했다. 이것은 독립운동가들에게 비극적인 소식이었다. 대일전에 참전을 못했으니 한국인들이 당당하게 독립을 주장할 권리를 얻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때 이승만은 웃고 있었다. 맥아더는 히로히토를 전범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다. 그 대가로 미국은 일본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수 있는 권리와 동북아 방위의 교두보를 확보했다. 이제 다음 차례는 한반도 문제였다. 그는 어떤 사람을 한국의 대통령으로 세우고 싶었을까? 맥아더는 미국의 국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인물을 원했다. 이승만은 도쿄로 향했다.